자, 안녕하십니까. 투자 잡학사전의 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한참 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 한창 뜨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야, 정말 그때 하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구매를 좀 해봤어요. 비트코인 구매를 좀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니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매매를 막 해봤거든요. 벌었죠. 당연히 상승 추세에 있었으니까 뭐 바보여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조금만 했어요. 벌었는데 그냥 사서 묻어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 투자 방법인가? 뭐.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자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지? 뭐 이런 뉘앙스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관심들이 있어 하니까 제가 이제 어느 건설사 신입 사원들을 상대로 이제 재무, 재테크 뭐 이런 강좌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이 건설사는 이게 뭐랄까 약간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뭐 이 영업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신입사원 행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회식도 이제 중간에 많이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강좌를 듣고 있으면 다 이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졸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손을 딱 드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요. 야, 있던 수강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신입사원들이 전부 눈이 초롱초롱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비트코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사토시라는 게 아마 제 생각할 때 개인이 아니라 어떤 팀일 것 같은데 거기 논문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믿을 수 있는 서드 파티.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금을 보낸다고 보면 우리는 꼭 예를 들어서 어디 꼭 가지는 않더라도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A가 B한테 송금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B한테. 근데 은행에서 준 건 뭐예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영수증 종이 쪼가리 하나만 딱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 돈이 정확히 B한테 전달되었으리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서드 파티가 있어야 기존에는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그런 거래 완성은 항상 제3자가 개입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은행 같은 곳이죠. 자, 근데 글로벌 금융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러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어때요? 달러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품이 너무 많아지면 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토시라는 팀이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비트코인을 만든 곳에서 야, 아니 고객의 허락이 없이 이렇게 막 찍어도 되는 거냐? 달러라는 것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무한 이렇게 증액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통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거래가 꼭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되냐? 믿을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피어 투 피어, 필요한 사람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무한 아무렇게나 찍어낼 수 없는 통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통화를 만들 수 없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바로 뭐다?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centraliz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decentralization.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centralization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본질은 뭐냐? 중앙 집중이 아니라 뭐예요?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이 없이 필요한 사람끼리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화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뭐 암호화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죠. 가상화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크립토커런시 이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깔린 기술이 바로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건 모르지만 그 비트코인의 그 피어투피어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안전하게 송금이 되고 이전 받을 수 있는 그 이론의 틀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상대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금융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깊은 내막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 분산 장부더라고요. 장부를 나눠 가져가지고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탈중앙의 하나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가격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블록체인은 그 기술은 계속 확장되고 현실에 더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소 같은 데 있잖아요. 등기소가 뭐 하는 것이죠? 등록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사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민법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등기한 자입니다. 등기한 자. 그러면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등록하여 기록되어 있네요. 그 기록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분산해서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로서 등기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해킹해가지고 못 바꾼다는 거지.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익명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호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가 있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투표 같은 거. 실제로 이제 그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데 써먹고 있잖아요. 주주총회라든가 국민투표할 때도 경제성, 보안성.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집에서 하는 거죠. 본인 힘을 확인받고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의 지향점은 뭐냐? 결국은 탈중앙화라는 거지. 중앙 통제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줬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를 안 받으니까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이런 데서는 싫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통제하에 있는 별도의 암호화폐란 모를까. 통제받지 않는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남을 거고요. 한 가지 또 사례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실손보험을 10몇 년 가입하면서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청구할 일이 생기던데, 그 보험금을 왜 청구를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한 질병, 뭐 2만 원, 3만 원 청구하려고 뭐 진단서 끊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구를 못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다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청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로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만큼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쪽 관련 산업들은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P2P라고 하죠. 피어 투 피어. 필요한 사람끼리. 과거에는 은행이 있어야만 대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플랫폼, P2P 플랫폼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플랫폼에 가서 청구를 하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P2P 플랫폼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은행이 있어야만 대출이 되었다면 이제는 은행이라는 게 없어도 P2P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신용을 다양하게 증빙을 하고 적절한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의 변화도 같이 느껴야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국은행, 즉 각 중앙은행도 이제 그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이러한 거래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
뭐 그게 지역화폐든 뭐든 간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녹아 들어갈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해 하실 필요가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금융을 바꿀 것인지. 그렇죠? 과거에 꼭 은행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고 예금을 했었나? 이제는 얼마든지 플랫폼 안에서 피어투피어로 사람끼리, 그렇죠? 피어투피어 해당 주체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장만이 있으면 수많은 금융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융의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넓고도 다양하잖아요. 재밌는 투자들을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투자잡박사전의 배경이었습니다.